안녕하세요. 지난 올인원과 리본에 이어 이번 앤서 OT까지 진행을 맡게 된 정상무 선생님 조교 정재현입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상무입니다. 이제 우리 앤서 이제 시작이고요. 또 이 OT 잘 들어보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출과 실전 개념이나 교과 개념이 끝났다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겠죠. 앤서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앤서 시즌 1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앤서는 제가 앤서를 들었을 때와 달리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앤서는 이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문제풀이 교재와 문제풀이 강좌고 전부 다 자체 제작된 문항으로 기출과 이제 개념을 이제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죠. 개념을 할 때는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에 어느 정도 습득이 됐으면 이제 신유형이나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에 대한 또 난이도 높은 문제부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좀 종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내가 아직 기출이 다 안 끝났는데 엔젤을 풀 수 있을까?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엔젤을 풀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의 앤서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눠서 지금 이제 시즌 1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즌 1은 저는 그런 단어가 아주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엔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뭐 심화 실전 엔제라고 할 수 있는 엔제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인문 엔제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앤서 시즌 1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앤서 시즌 1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냐면 엔제를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난이도 낮은 문제로 이제 입문을 하고 정리가 되면 좀 이제 어려운 엔제로 정리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직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내 것이 되지 않았다. 개념 학습에서도 살짝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과 결국 이제 3월 달이니까 문제를 이제 좀 많이 풀고 싶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간극을 좀 좁히고 싶다라는 것들이 앤서 시즌 1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서 시즌 2는 그래 이젠 진짜 개념 다 됐다. 문제를 열심히 풀겠다. 어려운 문제 많이 풀겠다. 이쪽이라면 이 앤서 시즌 1은 아직 개념 학습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개념이 결국 문제를 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간극을 좀 좁히는 그게 앤서 시즌 1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교님이 물어본 거는 뭐 작년에도 앤서 시즌 1이 있지 않았냐. 근데 이제 올해는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면 딱 하나 강조하면 난이도를 좀 높였다.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어떻게 살려가시면 좋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앤서 시즌 1을 난이도 낮은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문제가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죠. 왜냐면 난이도 낮은 문제도 충분히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낮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올해 앤서 시즌 1은 이 난이도를 조금 높여놓은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고 자기가 잘 풀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못 풀었어도 우리 뒤에는 정확한 해설지가 있으니까 해설지를 보고 간단하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면 그럼 굳이 이것을 강의로서 교재로서 꼭 그 문제들이 많아야 될까? 아무리 인문 엔제라고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정도 난이도라면 이미 충분히 기출에서 학습됐었던 테마가 분명히 있고요. 그 개념을 그 좀 쉬운 문제로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해설지를 보고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강의와 교재로서의 더욱더 의미가 큰 거는 그래 내가 해설지를 보고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본인이 의도 파악이라든가 해결 방안이 잘 안 떠올라서 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메인으로 잡아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때 이건 좀 어려운데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해설지를 봤을 때 과연 선생님은 이렇게 풀까?
선생님은 더 빠른 풀이를 좀 알려주시진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는 문항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난이도는 좀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인문행제인데 내가 쉽게 생각했는데 좀 어려운 것들이 있네? 하지만 배울 점이 많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더욱더 이 문제의 느낌을 더 살려갈 수 있네? 그래서 다 자체 제작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교재로 넣어야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제가 저니까 저의 의도는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앤서 시즌1의 장점은 살려가되 전년하고 다르게 난이도를 좀 높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뎁스를 좀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죠. 더 많이 배워가시고 더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앤서는 문제풀이 입문이자 심화 강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강생들이 앤서를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첨가를 하면,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말에 뭐 예를 들면 심화 개념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아직 교과서도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전 개념은 하기가 힘듭니다. 뭐 끝났어요, 실전 개념이? 이제 3월 달에 지금 이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하면 아직 기출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NG를 풉니까? 아니, 아직 개념학습도 확실하게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좀 늦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강사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이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개념을 하고 3월에 문제를 풀고 5월에 심화 문제를 풀고 7월에 파이널을 하면 그거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에 파이널을 해야 된다면 모든 선생님들은 3월에 파이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엔제를 7월에 푸는 게 맞다면 7월에 엔제 강좌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좀 따라와 달라. 기출 좀 정리가 덜 됐어도 엔제를 하면서 기출을 병행하면 되잖아요. 꼭 왜 기출이 끝나야 엔제를 하게 됩니까? 이미 끝났어야 되잖아요. 제가 3월 초까지 리본과 올인원을 통해서 워크북을 통해서 기출을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안 했다면 안 할 수 있죠, 사람은. 근데 안 했다면 엔젤 하면서 병행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좀 약하다. 그럼 언제까지 개념하다가 문제 풀 거예요? 이미 개념이 끝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엔젤을 하면서 개념 학습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복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입문 심화 강좌라고 하는 이제 앤서 시즌 1은 지금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3년 전 수능을 보시면 기출을 풀어보시면 알죠.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앤서 시즌 1으로는 현재까지 바뀌고 있는 수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모의고사 보고 또 6월 평가원 보고 하면 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잖아요. 그건 또 제가 앤서 시즌2에 반영을 하고 9월 평가원을 보면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예측이 되잖아요. 그걸 또 파이널에 반영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중간중간에 커리큘럼을 계속 진행하면서 바뀌어지고 있는 어떤 뉴 트렌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월 달에 여러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화 엔제인 앤서 시즌2가 아니라 문제풀이 입문 심화 강좌인 앤서 시즌1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월 달에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내일 수능 보러 가도 되잖아요. 아직은 멀었잖아요. 지금이 뭐 아주 빠른 것도 아니지만 절대 늦은 건 아니죠. 1년의 긴 수험생활에서 이제 사실 스타트를 끄는 것 뿐이거든요. 달리기를 한다면 이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문제를 막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엔젤을 벅벅 푼다. 그 말보다는 이제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내가 문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이론을 써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풀이의 기본 자세와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이 앤서 시즌 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 푼다기보다는 풀고 나서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이 문제를 대했는데, 사실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건지에 대한 관점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풀이의 기본 자세와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앤서 시즌 1을 구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뒤에 아마 내용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줄이는 앤서 시즌 1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개념도 리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 좀 부족함이 여러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다, 문제풀이의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풀이를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 앤서 시즌 1으로 드리겠습니다. 앤서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앤서 강좌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는데 딱 질문이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과 문제풀이의 간격을 이렇게 줄이려면 개념이 한번 상기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을 내가 배웠는지가 확인돼야 되고요. 또 문제를 틀리거나 못 풀거나 좀 어려워했다면 내가 개념이 어디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는 공부의 큰 두 개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고 문제를 막 푸는 거는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공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안 풀고 개념 학습만 막 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항상 개념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내가 완벽해야 내가 모든 걸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개념을 뭐 다른 어떤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야 개념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끝나고 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개념을 정확히 모른 채 문제를 마구 풀이하는 거는 진짜 문제를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겠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개념 학습만 계속 한다는 것은 이제 실전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는 병행돼야 됩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나한테 습득됐는지는 반드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되게 돼 있고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 학습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입문 심화강좌인 앤서 시즌 1은 개념을 분명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그냥 툭 푸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 문제 읽어봤더니 어느 단원에 어떤 내용일까? 여기서 중요한 공식들이 뭐가 있었지? 실전 개념은 뭐지? 이 개념이 지금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고 하면서 개념 리마인드를 반드시 해드릴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즉 개념이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또 물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요소들, 앞으로 이제 나올 만한 요소들, 그런 문항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출에서 늘 다뤘던 테마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능 문제 30문제 중에 27문제가 신유형이다? 20문제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입니다. 정말 한 두세 문제 정도? 뭐 극단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를 신유형으로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시즌2에서 하자고요. 그래서 시즌1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을 집중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문제를 다 맞아야겠죠. 여러분 등급이 어떻든 간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3월이잖아요. 앤서 시즌1이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나온다고? 내가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도 문제를 풀어야 될까? 라는 문제보다는 정말 올해 수능에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왔던 거예요. 많이 나왔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서 올해도 나올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 것들 먼저 정리하자고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왜? 나오니까요. 나오는 걸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못 풀었을 땐 틀렸겠지만 나올 거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학습에서 얻게 된다면 성적은 즉각적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앤서 시즌 1에서는 일단 점수를 좀 끌어올려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5등급이면 일단 4등급, 3등급 가야죠. 3등급이라면 2등급 가야죠. 2등급이라면 1등급으로 올라가야죠. 1등급 친구가 만점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5등급 친구들이 3등급이 되는 거, 4등급 친구들이 2등급이 되는 건 1등급이 만점이 되는 것보다 조금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앤서 시즌 1에서는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문항은 출제가 거의 확실한,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을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앤서 시즌 1에서 신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여태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데 일단 나올 게 거의 확실한 그런 것들은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당장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앤서 시즌 1이 끝나면 나 이제 못 풀던 문제, 안 풀렸던 문제가 풀리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네. 그래서 나는 맞췄네. 나는 행복하네. 난 성적이 올랐네. 나는 자신감이 생겼네. 라는 느낌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었던 앤서 강좌의 특징 그대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교재 구성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현조교님이 앤서 들을 때는 작년이 아니죠. 현장에서 들은 거는 한참 전이죠. 그때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 워크북도 따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수원하고 스투하고 선택 과목을 합본했었어요. 그래서 한 책에 수원, 스투하고 선택 과목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정말로 좋은 문제 중에서도 꼭 좀 해야 되는 거를 단권화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수능은 30문제 한꺼번에 보니까 그걸 이제 한꺼번에 다 녹여주고 싶었어요. 한 책에. 그러다 보니까 수원하고 스투하고 선택 과목이 한 책에 있었거든요. 문항수도 많았지만 각 과목별로는 그 문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의 책, 이거라도 꼭 좀 해달라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 이거를 각 과목별로 다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권만 하면 된다니. 이거 사가지고 했더니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작년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앤서 끝날 때쯤에 이제 파이널 할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저한테 DM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글도 쓰고 하는 건 문제수 좀 늘려달라. 좀 많이 해달라. 좋은 문제 너 좋은 문제 많네. 많이 내놔라 좀. 그 다음에 아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거지만 선생님이 풀어준 거 듣고 내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높아졌으니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좀 달라. 왜 넌 워크북이 없냐? 달라 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니까 제가 감사하잖아요. 제 문제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좋은 문제 많이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문제 많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제 다시 분권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원 따로, 수투 따로, 선택 과목 따로 이렇게 분권을 하고 알겠습니다. 문제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120문항. 와, 작년에는 과목별로 60문항이 좀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되되 이게 본 문항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본 문항은 제가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개념 설명도 하면서 문제풀이의 적용의 패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풀이, 문제풀이 방법도 1번도 있지만 2번도 있고 3번도 있잖아요.
베스트한 솔루션도 있지만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풀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안 되면 그냥 다 계산을 하더라도 하는 풀이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문항, 강의로서 녹여드릴 수 있는 문항, 그걸 우선 선별해서 그걸 코어 문제로 60문항을 넣어놨어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수원 60문제, 수투 60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항, 그 워크북 문항이라고 해서 그 60문항을 같이 한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많아요. 이제 어떤 교재보다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120문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60문제로 이렇게 또 분권하면 여러분들 교재 2배로 써야 되잖아요. 지금 대성마이맹에서 배송료는 무료로 해주십니까? 배송료도 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이 합본이 돼 있다면 그건 아니고 이젠 수원 따로 수투 따로 선택 과목 따로인데 그 수원 책 안에 제가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코어 문제 60문항과 퀄리티 좋습니다. 역시 동일한 문제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해서 자세히 써드릴 테니까 그 워크북 60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 뚱뚱해졌습니다. 과목별로 한 권씩 120문항씩 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의로서 보여드릴게요. 60문항을. 그러면 1대1이죠. 제가 한 문제 설명 잘 끝나면 그거랑 관련된 것들 뭐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 단원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원이면 지수로그 함수를 열심히 들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한 책에 담아놨으니까 이제 문항수도 많아졌고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 문항들 잘 넣어놨으니까 이제 과목별로 120문항 그러면 이제 수원수투 선택 과목까지 하면 360문항입니다. 그게 앤서 시즌 1이에요. 시즌 2는 또 있잖아요. 그때도 이건 제가 앤서 시즌 2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거기도 제가 뭐 미리 저도 선언을 해야 저도 열심히 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앤서 시즌 2도 그럴 예정입니다. 앤서 시즌 2도 원래는 수원수투 선택 과목 합본이었는데 그것도 과목별로 쪼갤 생각이고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요구에 맞게 워크북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앤서 시즌 2도 만약에 똑같이 과목별로 120문항이 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된다면 그럼 앤서 시즌 2에서도 360문제예요. 그럼 합치면 720문제에 여러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있잖아요. 연계교재.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몇 천 문제 이상 푸는 거 아닙니까? 기출도 그만큼 많이 풀었는데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7월에 파이널 하면서 그때 제가 뭐 구원 모의고사, 서밋 이런 거 해드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구원 특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뭐 문항수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를 많이 드리겠다라는 것들을 약속할 수 있어서 저는 뭐 나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수강을 결정한 학생들이 이 강좌를 들으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강을 선택한 건 맞죠? 이제 제 거 들을 거죠? 교재 구매했으면 이것 좀 지켜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듣겠다고 마음 먹은 학생들한테 이제 충고하는 거고 경고하는 거고요. 그죠? 네, 부탁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요. 개념은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면 예습을 할 수가 없죠. 뭐 알지를 못하니까. 물론 한번 책이라도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근데 문제풀이는요 반드시 먼저 푸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봐야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거를 보고 뭔가 얻을 게 많아지겠죠. 아니 선생님 못 풀겠다니까요. 어려워서 못 풀어요. 읽어라도 보셔야죠. 그 문제가 뭔지는 아셔야죠. 그래야 내가 왜 못 푸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강의 수강 전에는 문제풀이는 근데 수학뿐만이 아니야.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다 똑같아. 문제풀이 강좌부터는 반드시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 현장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문제풀이 때는 안 풀어오면 오지 마라. 풀고 와라. 그래서 대치동 학생들하고도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숙제를 다음 주 수업 내용에 있는 문항들을 미리 나눠줍니다.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들을 미리 나와주고 반드시 풀어오라고 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강의 수강 전에 반드시 본교재 문항, 워크북 아니고 그 앞에 코어 문제 60문항은 반드시 풀어오셨어야 돼요. 그걸 다 풀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1강, 2강 찍을 때 정도면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이 문제는 내가 먼저 풀고 듣겠다. 본교재 문항 반드시 풉니다. 못 풀어도 좋습니다. 못 풀어도 좋아요. 문제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안 풀렸다 생각해서 해설지 바로 보지 마세요. 일단 그냥 풀어만 보세요. 읽어라도 오세요. 학원에 오듯이. 그럼 수업을 통해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개념 정리도 해드릴 거고 여러 가지 풀이도 보여드릴 거고 출제자의 의도도 알려드릴 거고 접근 방식, 자세, 태도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게 끝나면 반드시 복습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복습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10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10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럼 10문제를 다 복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틀렸는데 몰랐는데 제 강의를 듣고 알아낸 문항들 그 문항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맞춤 문항까지 복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맞춤 문항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맞췄구나, 내가 잘했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안 풀렸던 거, 몰랐던 거, 살짝 헷갈렸던 거 풀었지만 A로 풀었는데 선생님이 B로 풀어줬는데 B가 A보다 훨씬 좋을 때 그때는 수업 내용을 열심히 복습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나 이제는? 를 확인하셔야죠. 그것을 워크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책이 한 권이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거 하고 넘겨가지고 뒤에 있는 워크북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하셔야죠. 어떤 걸요? 오답 노트를요. 근데 이 오답 노트의 방법은 뭐 오려서 붙이니 뭐 복사를 하니 따로 뭐 노트에 정리 뭐 다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오답 정리 어떻게 합니까? 오답 노트 어떻게 만들어요? 오답은 몇 번 봅니까? 몇 분 정도 고민하고 봅니까? 몇 주 만에 한번 다시 봐야 됩니까? 뭐 다 좋아요. 오답 정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 정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국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틀린 문항을 맞게 되려고. 그러니까 오답을 어떻게 정리를 하든 몇 달에 한 번 보고 며칠에 한 번 보고 몇 주일에 한 번씩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이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왔을 때 내가 답을 낼 수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앤서에서 틀렸던 문항 또는 몰랐던 문항 풀었지만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하고 싶은 문항 이런 것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한 5번 정도 푸는 거. 오늘 틀렸으면 강의 듣고부터 다음날 한번 풀어보시고 일주일 후에 한번 풀어보시고 2주 후에 한번 풀어보시고 한 달 후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 한 3개월 후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면 뭐 맥심 해봐야 6월 7월이잖아요. 그렇게 5번을 복습하셔가지고 5번 다 맞으면 다 풀었다면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틀렸지만 내일은 맞췄어요. 제 수업을 듣고 기억이 나니까. 일주일 후에 맞췄어요. 기억이 나니까. 근데 한 달 후에 틀렸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그 한 달 후에 틀렸을 때가 다시 첫 번째 틀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또 몇 번? 5번. 그럼 만약에 내가 3개월 후에 풀었는데 와 잘해왔어. 4번이나 맞췄어. 근데 한 달 후에 틀렸어. 3개월 후에 틀렸어. 그럼 다시 괜찮아요. 그때 다시 틀린다. 그 다음에 또 5번.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해보니까 저는 한 30번, 40번은 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까지는 기억이 나다가 3개월 후에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 그럼 그날이 다시 첫날이 돼서 또 반복하면 그럼 뭐 한 4, 50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외워서라도 풉니다.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틀린 거 자꾸 저는 외우는데요. 외워서 기억나서 푸는데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외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니 뭐 국어나 뭐 노래 가사야 외울 수 있죠. 근데 수학의 문제풀이 과정을 외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22번 문제들 풀이 과정이 80줄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다 외워서 풀 수 있다고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이해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주 봐서 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외워줬는데.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복습을 통해서 정리까지 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문제풀이의 과정들이 여러분 실력으로 바뀔 겁니다. 요거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과로서 보답받으실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로드 스케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약속을 좀 드린 게 모든 강의를 대치동 현장 학생들의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컨셉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앤서 시즌2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딱 하나. 요 앤서 시즌1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미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약속을 어긴 것도 말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대치동 현장에서 앤서 시즌1을 안 합니다. 예, 앤서 시즌2 가장 어려운 부분을 대치동 현장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앤서 시즌1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기 때문에 3월 초에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수업이 끝나고 이제 3월 달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스튜디오 와서 열심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대치동에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대치동 현장 학생들도 기다립니다.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찍어 주시면 제가 이거 인문엔제 집에서 듣고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도 풀 거고 내신 대비도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어차피 3월에 좀 개강하고 좀 있으면 대충 이제 4주 가거든요. 그죠? 내신 대비 때문에. 그때 이제 제 현장 제자들도 이 앤서 시즌을 기다렸다가 듣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 수업을 현장에서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 2 확률 통계 3월 초에 바로 제가 열심히 스튜디오 와서 찍고 바로바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금세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너무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못 지킬 수 있는데요. 저 강의 늦는 사람 아니에요. 저 업로드 시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저 언제쯤 이거 완강하면 돼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한 달 반밖에 저한테 안 주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뭐 팀장님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3월 초에 업로드 해가지고 5월 전에 끝내겠습니다. 예. 왜냐면 5월 달에 앤서 시즌2 나와요. 예. 앤서 시즌2 나오기 전에 시즌1 끝내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것보다 제가 빠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보다 강의가 더 먼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풀고 강의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 약속 지키겠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촬영해 놓은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거 이제 들어주시면 되고, 예. 공통 과목과 확률 통계는 3월 초부터 제가 업로드를 하고 우리 팀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반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는 것 같으니 그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앤서 시즌2 나오기 전에 5월 초 전에 완강하겠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빠를 것 같다 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 스케줄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한 주에 뭐 3강, 4강 정도 올라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로 확인하시고 오답 정리 많이 하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3월 초니까 3월 모의고사를 이걸로 대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앤서 시즌 1의 완강, 앤서 시즌 1의 복습까지 철저하게 해서 6월 평가원에 점수 한번 따보자고요. 점수 한번 올려보시자고요.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수강생의 입장이 되어서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가 완벽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 앤서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전 이 질문 싫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 Q&A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앞에 있는 질문들은 이제 요 화면에 보이듯이 어느 정도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를 좀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부분이지만 이 Q&A는 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교님하고 저하고 이 질문지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또 나왔네. 그게 내가 나올 것 같아서 앞에서 언급했잖아. 기출 정리 안 됐다고 이제 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짜증내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문제풀이 하자고 그러면 좀 기출문제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숙제 내준 기출문제가 수두룩 빽빽해요. 집에 가면 책이 이만큼이에요. 그것만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끝내고 올게요. 그리고 온 해를 못 봤어요. 절대 안 옵니다. 왜? 그 끝날 때쯤이면 앤서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하자고 그러면 이제 앤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앤서를 해야 돼. 이제 파이널이 끝나갈 때쯤 이제 파이널을 해야 되나? 그날이 수능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기출은 끝냈어야 해. 3월 초에. 2월까지 끝냈어야 해. 기출을 끝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물론. 근데 1년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려면 제대로 했다면 제가 스케줄표도 다 올려드렸잖아요. 온라인 친구들한테. 우리 지금 리본 여기 하고 있다. 대충 현장 학생도 올인원 여기 하고 있다. 숙제 이렇게 나간다. 여러분들도 숙제 이렇게 풀어라. 그것만 잘 따라왔다면 기출은 끝났어야 된다고. 근데 이 질문 또 나오잖아. 기출 정리 안 됐습니다. 또 이 질문도 있겠지. 개념 정리 안 됐는데 문제풀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낼게.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남들 다 끝냈다고. 네가 안 끝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3월 초에 앤서 들으면서 앤서 워크북도 푸시면서 아직 덜 푼 기술도 하라고. 그러면 돼. 개념 학습이 좀 덜 돼 있으면 그럼 언제까지 개념하고 언제 문제 풀 건데? 남들 다 문제 풀고 있는데 지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작년 엔제들 그런 거 다 구해서 다 풀고 있다고. 수능 특강은 풀었니? 학생들아? 그것도 안 했지. 그러면 수능 완성 나오면 수능 완성 안 풀고 수능 특강 안 풀었으니까 수능 특강부터 풀 거야? 그럼 수능 완성 언제 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수능 완성 나왔을 때 수능 특강 안 풀었으면 수능 특강 풀고 수능 완성 푸는 게 아니라 다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 정리 안 했어도 좀 덜 됐더라도 엔제 하시면서 병행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기출을 안 풀어서 지금 기출 풀려면 힘들 수도 있는데 엔제 수업 들으면서 기출 풀면 엔제 수업 듣는 것 때문에 엔제 푼 것 때문에 기출이 조금 더 잘 풀릴 거야. 그렇게 우리 그냥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안 했으면 같이 해.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출 덜 정리됐어도 엔제 풀이는 가능하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캔낫이 아니라 must.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됩니다. 할 건 하셔야죠. 개념 정리 좀 덜 됐어도 해야 됩니다. 엔제 하면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자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타협은 없다.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삼시사 교재에서 오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런 학생에게도 이 앤서1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할까요? 이해했습니다. 이 질문을. 그러니까 어삼시사라는 말만 좀 바꾸죠. 우리 앤서 시즌1 어삼시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삼시사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4.3 중사? 4점짜리 쉬운 것부터 4점짜리 중후반까지 다루는 게 앤서 시즌1이라고 한다면 잘하는 친구들의 기준이겠죠. 1등급 친구들, 이미 다 맡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기다렸다 앤서 시즌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앤서 시즌1은 내가 풀어도 그냥 다 맞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 풀이나 선생님 풀이나 똑같을 것 같으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앤서 시즌2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의문점은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4점짜리 초반을 완벽하게 다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풀이보다 제 풀이가 좋을걸? 더 좋은 풀이를 내가 보여드릴걸?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은 풀이. 그 다음에 제가 출제자니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풀이가 생각나고 이런 풀이를 하라고 내 문제야 라는 게 강의를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들 당연히 요거 해야죠. 어려운 엔제보다 그래도 다음 주에 초반 때부터 있는 요 인문 엔제 성격에 대해서 시도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3, 4, 5등급, 6등급 친구들 하시는 게 맞고요. 2등급 친구들, 1등급 친구들, 뭐 만점 맞는 친구들이 과연 에서 시즌을 무조건 해야 될까는 아닌데 그러면 그냥 풀면 되잖아요. 왜 강의 안 듣고 그냥 연습한다. 계산 연습한다. 내가 다음 달 초반이 완벽한가? 다음 달 중반까지 무리 없는가? 확인도 해보시고요. 어려운 문제에 한 문제당 막 10분씩 걸리잖아요. 30분씩 걸리는 문제도 있고 타임어택 한번 해보시죠. 60문제니까 책 구매하면 수원이면 120문제잖아요. 타임어택 한번 해보세요. 120문제? 내가 240분 안에 풀겠다. 그럼 한 문제당 2분씩이잖아요. 그럼 240분이면 4시간이네요. 4시간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는 맞추긴 맞췄는데 10분 걸렸네? 그럼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10분이나 걸릴 문제였는지. 그 다음에 야 이거 안 풀렸네? 그럼 다행이잖아요. 그 문제 한 문제라도 발견하면 그 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내가 잘 풀긴 한 것 같은데 맞긴 맞췄는데 이게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문항만 강의해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또 인강의 장점 아닌가요? 현강은 내가 알고 있어도 그냥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강은 넘어갈 수도 있고 스킵할 수도 있고 북마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지정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1등급 맞고 다 맞는 친구들은 굳이 앤서 시즌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간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그리고 요즘 1등급 만점자들은 잘해온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 앤서 시즌이 그래서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 열심히 해서 잘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진짜 이게 잘 풀리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골라서 강의도 듣고 골라서 해설지도 보고 대신 이제 한번 쭉 다 풀어보는 거는 뭐 시험이 무조건 킬러 문제만 나오나요? 3점짜리 후반, 4점짜리 초반 나오잖아요. 그거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3, 4, 5, 6등급 친구들은 야 이거다. 내가 해야 되는 엔제는 이거구나 를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개념도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풀이도 보여드리고 난이도 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앤서 시즌이 여러분들 3, 4, 5, 6등급 친구들한테 제일 딱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높은 등급의 친구들은 타임 어택도 한번 해보시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도로 앤서 시즌을 좀 편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리본이나 올인원 같이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지 않은 경우에도 이 앤서를 수강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쵸. 원래대로 한다면 한 선생님의 커리를 쭉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을 A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엔제도 A 선생님의 엔제의 풀이를 듣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근데 또 엔제라는 느낌은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메인 선생님의 그 엔제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리본 듣고 올인원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제 엔제를 해야죠. 엔서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거나 심지어는 개념 학습을 인강이 아니라 그냥 혼자 독학을 했다. 학교에서도 배웠으니까 그랬을 때 선생님 엔제를 들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나는 건 아니냐. 내가 이제 A 선생님한테 개념을 배웠는데 선생님은 B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면 이게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냐, 내가 좀 헷갈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엔제라고 하는 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특정 선생님 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었지만 특정 선생님 거에 대해서만 따라가면 아무래도 저도 엔제를 만들다 보면 이게 그 시선이 있거든요. 출제자의 시선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 문제풀이 교재니까 내가 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시선이 약간 이렇게 좀 좁아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넓히는 의미로 내가 A 선생님을 믿고 커리를 따라가지만 B 선생님의 문제풀이도 한번 해봐야지. 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만드셨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럼 이제 아까처럼 개념의 충돌이라든가,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문제풀이의 방식이 다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좀 이렇게 충돌나지 않을까? 좀 내가 괜히 헷갈려지는 게 아닐까?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앤서 시즌 1에서는 개념을 제가 리마인드를 해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개념 안 배운 친구도 그 개념 리마인드를 보면서 이 개념을 쓰시는구나. 이거를 배웠나 보다. 이 선생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그걸 보고 야, 이 개념을 쓰니까 문제가 잘 풀리네. 이 선생 괜찮네. 그러면 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 리본하고 올인원 제 거를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 개념이 좋다면. 예, 그래서 앤서 시즌 1에서는 개념을 리마인드 해주니까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딴 선생님 커리를 탔던 친구들도 이 앤서 들어와서 수업 듣고 문제 푸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야 뭐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거고요. 강의에서는 내가 이런 개념도 여기서 습득할 수 있구나. 개념 알려주고 문제 풀어주시니까 내가 이 개념, 이 실전 개념은 안 써봤는데 막상 써보니까 좋네. 그리고 제가 뭐 리본이나 오리아에서 제가 막 약자 만들어서 막 수업하잖아요. 재훈조기님도 들으셨죠? 막 양미불 제가 막 했던 거, 약불 뭐 이런 거. 야, 나 이거 처음 들어가지고 이 강의 못 듣겠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도 이 앤서 강의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제 강의를 안 들었던 친구들도 새로운 문제들 풀어보는 거니까 더 좋죠. 제 개념 강의 들은 사람은 어디가 가기는 내 거 해야지. 야, 또 개념 잘 배웠다고 야, 너한테 이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었다. 이제 난 너를 떠난다. 이러지 마시고 네, 제 엔제로 잘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 진짜 같습니다. 해소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조교로서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앤서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엔제 커리 특성상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더 성적 향상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이게 12월 말에 동시 출발한 모든 수험생들이 이제 2달 정도, 약 3달간 겨울방학 및 이제 3월 초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출발점은 똑같았지만 한 3달이 지나고 보니까 각자 위치들이 좀 있죠. 누군가는 저 멀리 앞서갔고 또 어떤 누군가는 약간 뒤처진 것 같고 그런 어떤 안도감도 있을 거고요. 우월감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절망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이제 슬슬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또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이라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럼 내신 이슈가 또 있고요. 또 이제 재수를 하고 N수를 하는 친구들은 뭐 재종반이라든가 독학기숙이라든가 뭐 독서질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올해 수능 잡을 수 있을까?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진짜 아무 생각 안 나게 나 괜찮아 할 수 있도록 문제 푸세요. 저도 고3 때 우리 종현 선생님도 그렇지만 공부하다 보면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체력이 안 되지?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불현도 막 들잖아요. 그때 막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상담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배 조언 듣고, 그것보다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3월이 되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할 때 그냥 한 문제 더 푸세요. 엔제 한 문제 더 푸세요. 그게 그냥 제일 깔끔합니다. 걱정도 제일 없어지고요. 공부를 그냥 하고 한 문제를 더 풀면, 그럼 그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라는 게 안 느껴져요. 왜냐면 당장 뭘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엔제 시즌이 됐으니까 남들 다 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쳐지지 마시고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를 푸세요. 길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그냥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잘 처리해 보자고요. 그냥 오늘 1시간 열심히 살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엔제 그 한 문제를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점수로 크게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우리 고생해준 재현 조교님하고 한테도 감사 말씀 전하고요. 우리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 다시 한번 힘내라고 안 할게요. 그냥 하던 거 하시면 되고요. 그냥 당장 앞에 있는 거 엔제, 우리 엔서 교재에 있는 문제 한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최고의 수업으로 최고의 문제로 여러분들과 만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본 강의에서 엔서 시즌 1의 1번 문항에서 저는 정상모고요 라는 멘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엔제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재현 조교님하고 함께한 저는 정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